안녕하세요. 근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다운독 스트레칭, 변상 자세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그 동작을 왜 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깨까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같이 동작까지 따라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독 스트레칭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동작을 의미하는데, 이 동작이 가지는 이점이 상당히 많아요. 당연히 이제 뒤쪽 근막에 대한 스트레칭, 종아리나 햄스트링, 엉덩이 스트레칭이 되는 것도 맞지만, 이 동작이 이렇게 세워보면은 팔을 만세하고 있는 동작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닥이 고정된 닫힌 사슬 환경에서 팔을 안전하게 들어올리는 걸 연습할 수 있는 엄청 좋은 어깨 재활 운동도 맞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이 동작을 조금 애매하게 실수하면 오히려 우리의 나쁜 패턴들로 인해서 어깨가 찡긴다거나 허리 디스크가 너무 좁아진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다운독 자세를 하기 전에 일단 근막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몸의 근육들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따로따로, 비엔나 소세지처럼 따로따로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으나, 우리가 이제 시체를 해부해 봤더니 그 근육들을, 그러니까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 힘줄, 장기, 신경, 그러니까 모든 조직들을 이 근막이라는 짱짱한 압박 스타킹 같은 존재가 잘 감싸고 있더라. 그리고 이것들이 근육들이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고 각각의 근막들이 어떤 적절한 주행 경로를 따라서 우리의 어떤 움직임을 책임을 지더라.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이 전방사슬과 이 후방사슬, 이 균형의 밸런스가 맞아야 우리가 이쁘게 직립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인간은 원래 태어났을 때 이제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뒤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목을 가누다가, 그 다음에 네발 자세로 엎드려서 목을 가누다가, 이제 좀 더 뒤쪽 근막이 발달하면 그 친구들이 이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이제 직립까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립을 도와주는 자세 유지근들은 대부분이 뒤에 있더라. 다혈근, 중둔근, 그 다음에 가자미근. 그래서 이 친구들은 다 상대적으로 뒤쪽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그 근육들은 고유 수용 감각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부분 지근 섬유로 돼 있어서 오랜 시간 직립을 할 수 있게 우리 몸이 설계가 돼 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정론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고 자세가 안 좋아지면 이 근막의 방향성이 반대로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발달해온 과정에서는 뒤쪽 근막들이 방향성이 위에서 아래가 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톱니바퀴가 이렇게 앞으로 계속 굴러가는 형태로 근막이 이렇게 잡아당겨 줍니다.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정수리부터 뒤꿈치까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어진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운동이 부족하고 자세가 나빠지고 자식생활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인간은 앞으로 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톱니바퀴를 이렇게 쓰지 않고 역방향으로 자꾸 쓰게 돼요. 왜냐면 그게 앞으로 갈 때 훨씬 편하니까요. 근데 그게 자꾸 반복이 되면은 어때요? 고관절이 자꾸 신전된 상태가 되면서 자세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우리의 발달 순서로 봤을 때, 그리고 자세 유지 근육들의 생김새나 부착점을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 몸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눌러줘서 직립을 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자꾸 잘못된 반대 방향으로 자꾸 힘을 쓰게 되니까 뒤쪽에 있는 이 후면 사슬 근육근과 근막들이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게 설계가 됐음에도 우리는 자꾸 밑에서 위쪽으로 당겨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자꾸 신전하는 방식으로 몸을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 이렇게 굴곡되는 굴곡 방향으로 톱니바퀴가 굴러가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행이 되면 체간의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굴곡 고관절이 접힐 때, 예전에 무릎 통증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대퇴사두근을 이용해서 신전하는 게 아니라 뒤쪽 근육들이 퍼주면서
안전한 고관절의 굴곡 혹은 무릎 신전, 발목 신전, 발가락 신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힘을 쓰게 되면은 굴곡보다는 바닥을 차고 가는 신전에만 힘을 쏟게 되고 그 다음 동작이 상당히 어설퍼지고 괴상해진다. 그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발목 통증, 무릎 통증, 허리 통증 등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안정시 자세가 이렇게 근막이 눌러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떠오르는 형태가 돼서 이 허리가 자꾸 경직되고 코어는 계속 약해지는 형태를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정하는데 엄청 좋은 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뭐 데드버그 운동, 그다음에 뭐 플랭크, 그다음에 이 다운독 스트레치까지. 그래서 그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제대로만 실시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동작을 천천히 한번 따라 해볼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각 분절들을 따로따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묶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거는 이 주상골을 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에 이 그림 띄워드릴 건데 이 엄지발가락 첫 번째 중족골과 그 다음에 발 중간에 있는 주상골과 그 다음에 내측 이 복사뼈, 이게 완벽히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일직선의 그림을 보여줘야지 우리가 정상 정렬로 보는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막을 거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상골이 떨어지고 이 외측 복사뼈가 뭉개지는 이 형태로 발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상골을 먼저 첫 번째로 들어 올려주기만 해도 1번 중족골이 뒤로 당겨지면서 발바닥 아치가 살아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세팅이고요. 두 번째는 발목을 뒤로 빼주시는 거예요. 발목을 뒤로 빼면 엉덩이가 위로 튀면서 상체는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의 굴곡을 발목을 이용해서, 하체를 이용해서 힙이 먼저 열린 다음에 고관절이 굴곡되게 유도를 할 거예요. 이따 같이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체 세팅만 하면 엉덩이가 위로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근막이 위를 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억지로 이쪽으로 눌러서 뒤꿈치를 무겁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양손, 양발을 바닥에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처음에 주상골을 들어 올려서 발바닥 아치를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밀지 마시고 이 발목을 계속 뒤로 빼줍니다. 그쵸? 그래서 내 유연성이 허락하는 만큼 발목을 뒤로 빼주면 엉덩이가 자꾸 위로 튀면서 허리가 꺾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자세 같지만 이거는 지금 근막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 튀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엉덩이가 뒤꿈치 방향으로 꾹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서 근막의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억지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 하체 골반이 멱살 잡고 내 몸을 뒤로 끌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목에 힘 들어가지 않게 목에 힘만 빼주시면 지금 손바닥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태에서 내 몸이 뒤로 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날개뼈가 상방회전되고 전인되면서 정거근과 승모근이 쓰이게 된다. 그래서 이 어깨 제하를 할 때 이 다운독 자세가 엄청나게 유용한 거예요. 제대로만 실시해 준다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 발바닥이 고정된 상태에서 주상골을 띄워서 발바닥 아치를 살려주고 그 다음에 발목을 최대한 뒤로 빼서 그럼 엉덩이가 위로 튀게 되는데 근막 방향이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다시 거꾸로 힙에서 뒤꿈치 방향으로 어거지로 눌러주시면 어깨가 뽑히면서 그렇죠. 뒤꿈치가 무거워지고 종아리 햄스트링 엉덩이가 수축하고 손바닥이 고정된 상태로 날개뼈가 뽑히니까 날개뼈는 상방회전되면서 승모근과 정거근에 힘이 들어온다. 다운독을 통해서 내가 근막을 위로 튀게 뒤에서 앞으로 튀는 방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눌러주는 방식으로 근막을 쓸 수 있게 되면 하체 근막을 아래쪽으로 당겨줄 수 있게 되면 이 하체 근막들이 아래로 당기면서
상체 뒤쪽에 있는 근막을 아래쪽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상체에 있는 근막이 아래쪽으로 지금 팽팽해진 상태죠. 그 상태에서 내가 팔을 조금이라도 들기만 하면 상체 근막이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깨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팔을 들면 들수록 날개뼈는 뒤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다운독 스트레칭 했을 때 근막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 승모근과 정거근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느낌을 일어서서도 구현할 수 있다면 이 방향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살리고 발목이 들어오면서 힙이 눌리면서 상체 근막을 아래쪽으로 눌러준다.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팔을 들어주시면 체간에서의 이런 보상작용 없이 어깨를 깔끔하게 들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승모근과 정거근이 잡아주기 때문에 팔을 아무리 피셔도 어깨 찡김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방 회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견봉 아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밀리터리 프레스를 하거나 푸시업을 하실 때도 뭔가 상체가 깔끔하지 못하고 불편하다면 이 다운독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막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방향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고 나서 동작을 한번 해보시면은 동작이 상당히 깔끔해지고 근육의 자극도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보행, 걷기나 달리기를 하실 때도 자꾸 이렇게 이 방향이 아니라 뒤로 굴곡을 해주는 굴곡에 집중하는 방향의 달리기를 해주셔야 부상이 없고 리스크 없이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가르쳐드린 주의사항들, 주상골 끌어올려서 발바닥 아치 살리는 거, 그 다음에 발목을 뒤로 당겨서 몸을 뒤로 스탠바이 시키는 거, 발목을 뒤로 빼면 힙이 튀면서 상체가 쏟아지는데 이거를 억지로 근막을 눌러줘서 아랫방향으로 바꿔서 이 후면사슬 전체가 아래를 향하게, 위를 향하면 나는 자꾸 코어가 풀리고 허리가 꺾이고 체간이 무너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다운독이라는 자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리고 또 공부하고 훈련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생기면 또 주저없이 카메라 켜고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근육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